제1장 할아버지의 그림자. 정연철의 서재는 늘 단정했다. 40년간 모아온 부동산 계약서들이 연도별로 정리된 서류처리 벽면 가득 꽂혀 있었다. 그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가을의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세요. 며느리 지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연철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거기 놓아두고 가거라. 지영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가려다 멈칫했다.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아버님, 수민이가 이번에 교내 미술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정연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런 걸로 뭘 하겠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너희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이런 반응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수민이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재능도 있고요. 지영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서재를 채웠다. 그녀의 손끝이 긴장으로 떨렸다. 재능? 정연철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버님, 지영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정연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정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앞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서류철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다. 세상은 결국 실력이야. 돈이 실력이고 백이 실력이야.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다. 저녁 노을이 서재를 붉게 물들였다. 제2장 숨겨진 목소리. 수민이의 방은 늘 조용했다. 오후의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통과해 은은하게 퍼지는 이 공간은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았다. 벽면 한켠에는 그동안 그려온 스케치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1학년 때부터 시작해 이제는 10권이 넘는 스케치북들, 그 안에는 수민이의 성장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은 수민이의 작업실이었다. 낡은 나무 책상이지만 그 위에 놓인 다양한 미술 도구들이 책상에 특별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연필과 지우개, 색연필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늘도 새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수민은 연필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어나갔다. 연필심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정교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렇게 한 줄 한 줄 이어가며 그림이 완성되어 갔다. 수민아, 저녁 먹자. 엄마의 부름에 수민은 하던 작업을 멈추었다. 스케치북에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서재의 창가에 서 계신 뒷모습, 굳은 어깨와 깊이 파인 주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연필선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마치 사진을 찍은 듯 생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지영은 딸의 얼굴을 살폈다. 수민이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그린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오늘은 뭘 그렸어? 할아버지요. 수민의 목소리가 작았다. 할아버지를? 왜? 저번에 할아버지 서재에서 봤어요. 창밖 보시면서 되게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지영은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14살 딸아이의 눈에 비친 시아버지의 모습이 의외였다. 늘 엄하고 무서운 존재로만 여겼던 시아버지를 딸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화내실 때마다 저는 무서웠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았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할아버지 서재에 갔을 때 책장에 있는 오래된 사진도 봤어요. 젊으셨을 때 할아버지가 아빠랑 찍으신 거. 수민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빠를 안고 계신 모습이.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소 말수 적은 딸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 보인 적이 없었다. 늘 조용히 자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딸이 알고 보니 이렇게 깊은 시선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사진 속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보이시는지. 수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녀는 흠칫 놀랐다. 정연철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벽에 걸린 수민이의 그림을 발견했다. 동상을 받은 작품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림에 고정되었다. 이게 뭐야?
정연철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의 위압적인 톤과는 조금 달랐다. 어딘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정한 음색이었다. 수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의 기세에 움츠러들었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한 발걸음으로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 제가 그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저희 학교 앞 공원이에요. 정연철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그림 속에는 이른 아침, 안개 낀 공원을 걷는 노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수민이가 몰래 스케치했던 그 순간, 할아버지의 고독한 산책이 화폭에 담겨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따뜻한 색감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림 속 인물의 자세였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결코 쓸쓸해 보이지 않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 수미는 그 모든 것을 놀라운 섬세함으로 포착해내고 있었다. 제3장 균열과 성장. 정연철은 한동안 그림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단단하게 굳혀온 그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 한켠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누가 이런 걸 그리라고 했어?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평소의 위압감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어딘가 불안정한 흔들리는 음색이 묻어났다. 아버님, 수민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연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나는 말이다. 정연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너희 나이 때, 그러니까 해방 직후였지. 먹을 것도 없어서 고구마 한 개로 하루를 버틴 적도 있다. 동생들과 나눠 먹으려고 그 작은 고구마를 3조각으로 나누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듯했다. 그때 나는 다짐했지. 내 자식들은 절대 그런 고생 안 시키겠다고. 배고픔이 뭔지 가난이 뭔지 모르게 키우겠다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영과 수미는 말을 잃었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평생 돈 벌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샀다. 하나둘 모으다 보니 이만큼은 됐지. 근데 말이다. 정연철은 창가로 걸어갔다. 저녁 무렵의 도시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 불빛들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일렁였다. 근데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돈은 늘어났는데 왜 자식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지. 큰아들은 내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손녀는 나를 무서워하고. 수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평소라면 감히 이렇게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할아버지, 제가 다른 그림도 보여드려도 될까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들고 온 수민. 페이지를 넘기자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왔다. 구부정한 어깨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창밖을 향한 깊은 시선까지. 놀랍도록 섬세한 선으로 표현된 외로움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정연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항상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마음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제4장 변화의 순간. 정연철의 거친 손이 스케치북 위를 더듬었다. 평생 계약서와 돈만 만지던 그 손이 이제는 연필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이런 걸 보고 있었는지 몰랐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갑자기 선명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다. 수미는 용기를 내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새로 펼쳐진 페이지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정현철, 큰아들 가족, 수민이네 가족이 모두 밝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 같으면서도 더 따뜻하고 생생한 모습이었다. 이건 제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한 모습.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어느 때보다 컸다. 할아버지가 늘 걱정하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살까봐.
근데 저는 생각해요. 진짜 행복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서로 웃을 수 있는 것.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늘 조용하기만 하던 딸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새삼대견했다. 정연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그림 속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평생을 쌓아온 단단한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랐다.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길 바랐어. 그게 내가 아는 최선이었다. 돈이 있어야 세상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할아버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늘 꼿꼿하던 그의 등이 처음으로 구부정해 보였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내 욕심이 너희를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너무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나? 수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창가에 비친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림 속 모습과 겹쳐 보였다.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제가 조용하고 소심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림으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마음도 우리 가족의 행복도. 수민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굵은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정연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렇게 크고 있었구나. 수민아, 내 그림 더 보여줄 수 있겠니? 지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늘 엄하고 무서웠던 시아버지가 오늘은 한 명의 평범한 할아버지로 보였다. 제5장 봄날의 대화. 그날 이후 정연철의 서재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수십 년간 계약서와 부동산 관련 서류들만 가득했던 공간에 처음으로 수민이의 그림이 걸린 것이다. 오래된 원목 책장과 묘하게 어울리는 수채화 한 점.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그의 시선이 자주 그림에 머물렀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정연철은 평소보다 일찍 수민이를 불렀다. 수민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평생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었던 그였다. 너 미술학원 다니고 싶니? 수민의 눈이 커졌다. 마침 커피를 들고 들어오던 지영도 놀란 듯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커피잔이 찻잔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다. 정식으로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내가 그린 그림을 보니 정연철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제대로 배우면 더 큰 세상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수민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쳐다보았다. 지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생 실용적인 것만을 중시하던 시아버지가 미술을 인정하시다니. 아버님,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정연철이 지영의 말을 자르며 이어갔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내 힘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동안 돈으로만 세상을 보려 했는데 수민이는 그림으로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었어. 정연철은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수십 년간 고이 간직해온 듯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서류는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이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처음으로 번 돈으로 산 땅의 계약서다. 지금은 그 땅에 큰 건물이 서 있지. 평생 이걸 보면서 살아왔는데. 서류를 펼치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퍼졌다. 1970년대 초반의 날짜가 선명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 이 땅을 살 때 밤새 고민했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 정연철의 목소리에 깊은 감회가 묻어났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어. 이 작은 성공이 나를 이만큼 오게 했지. 그래서 평생 이 계약서를 간직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어라. 너의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계약서가 아니야. 누군가의 꿈과 열정이 담긴 증거니까. 수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제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래요. 할아버지처럼 제 방식으로 세상에 가치를 남기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아버지가 이제는 이해할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정연철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생 굳은 살이 박힌 그의 거친 손길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손길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든 단단함과 이제야 피어나는 부드러움이 공존했다. 그날 저녁, 정연철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큰아들 가족도 왔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사이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다들 앉아라. 정연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내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큰아들은 숟가락을 들다 말았고 큰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다.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돈이면 다 될 거라 생각했어. 너희들이 원하는 걸, 너희들의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지. 나는 재산을 모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 정연철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하지만 수민이가 내게 가르쳐줬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걸. 큰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구나. 너희가 원하는 걸 지지해주고 싶다. 늦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구나. 아버님,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도 많이 부족했어요.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죠. 식탁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린 것처럼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큰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제가 술 한 잔 올려도 될까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정연철은 잠시 놀란 듯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그러자. 큰아들이 준비해온 술을 따르는 동안 수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스케치북을 들고 돌아왔다. 저 이것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에는 오늘의 가족 식사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방금 전에 급하게 그린 듯했지만 각자의 표정과 분위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게 언제? 큰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부터 조금씩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모습이 너무 소중해 보여서요. 정연철은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서 가족들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무언가가 그림 속에 담겨 있었다. 수민아, 큰아버지가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구나. 사실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미는 스케치북을 몇 장 더 넘겼다. 거기에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연필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출근하는 아빠의 뒷모습, 장보기하는 엄마, 서재에서 일하는 할아버지. 이건 큰아버지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 멈췄다.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그대로 그린 그림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복사가 아닌 그 순간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서재에서 본 사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끔 혼자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던. 수민의 설명에 정연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가 정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지. 새 책가방을 메고 얼마나 좋아했었냐. 식탁 주위로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닌 추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적이었다. 아버지, 큰아들이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원망했어요. 왜 저희를 이해해주지 않으시나? 왜 항상 돈만 생각하시나? 그래, 내 말이 맞다. 정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지. 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재산을 모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걸. 지영은 조용히 수민의 어깨를 감쌌다. 딸의 그림이 이렇게 가족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식탁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벚꽃 향기가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린 것처럼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지영은 문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다. 식탁 위에 꽃병에 꽂힌 들꽃이 살랑거렸다. 수미는 이 순간을 또 다른 스케치북에 담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온 3월의 어느 날 수민이의 첫 전시회가 열렸다. 정연철 회장의 빌딩 1층 갤러리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공간이었다. 전시회 제목은 우리 가족의 사계절이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그곳에는 수민이가 1년간 그려온 가족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벽면을 따라 걸린 그림들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다. 봄부터 겨울까지 그리고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모습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가족 모임이 점차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이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전시회 중앙에는 특별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1년 전 수민이가 처음 그렸던 그림과 비슷한 구도였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옆에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수민아, 정연철이 손녀에게 다가왔다. 평소의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정말 잘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미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림으로, 눈빛으로 충분히 전해졌다. 갤러리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다. 큰아버지 가족도 왔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이 자연스러워진 그들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처럼 그들의 관계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지영은 남편과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딸의 그림처럼 그들의 삶도 이제 더욱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질 것이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수민이의 그림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림 속에는 단순한 풍경이 아닌 한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우리 가족 여행 가면서 그림 그려도 될까요? 그래, 좋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너의 모델이 되어줄게. 그들의 웃음소리가 갤러리에 울려 퍼졌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축복의 꽃비처럼. 수민이의 가족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